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저는 이번에 벨베티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요 벨베티 가디건 스와치가 혹시 익숙한 분 계신가요? 왜냐면 제가 작년 가을에 처음 요 실을 사고 나서 스와치를 떠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익숙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스와치를 뜬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실은 에일라 공방의 알파카 라나이고요. 요 실은 열매다리틀의 새벽 안개 모헤어입니다. 차례대로 요 알파카 라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알파카 라나는 에일라 공방의 실이고요. 작년 추석 때 공구를 했던 실입니다. 요거는 100g에 750m가 담겨 있고, 제가 산 색상은 라일락 멜란지입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미 실이 많아서 이거 공구할 때도 예쁘다 하면서 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참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라일락 멜란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요 실은 알파카 라나라는 이름답게요. 알파카가 32%, 울이 53%, 나일론이 15%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점에 보면은 울 함량이 높아서 수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대 세탁기에 돌리지 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탁은 손으로 하고 탈수를 기계를 한번 돌리거든요. 제가 수건을 아무리 총동원을 해도 물기를 빼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물이 떠지는 모양을 보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와치로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문구를 제가 이번에 다시 실 소개해 드리려고 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다른 후기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같이 합사하고 있는 요 실은요, 열매다리틀의 새벽 안개 모헤어입니다. 랩소디 색상인데, 랩소디 색상은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판매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색상도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보다는 색상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 모헤어는 키드 모헤어 55%, 울 15%, 나일론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간을 제외하고 150에서 180g이라고 하는데,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키드 모헤어 함량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와치를 떴던 거 말고 왜 올해는 새롭게 다시 떴냐면요, 이거는 5.5mm로 뜬 거고, 이거는 4.5mm로 뜬 겁니다. 또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실을 이렇게 알파카 라나 2겹, 새벽 안개 모헤어 1겹 이렇게 떴고요. 요거는 알파카 라나도 2겹, 새벽 안개 모헤어도 2겹 이렇게 떴습니다. 요 두 가지가 차이점인데, 얘는 좀 성글고 못생겼어요. 이게 게이지를 맞추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스웨터를 뜰까 했어요. 벨베티 스웨터를. 근데 벨베티 스웨터가 게이지가 5mm로 14코 19단이래요. 말이 되나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맞춰서 뜨려고, 저는 아무리 떠도 5mm로는 그냥 안 나올 것 같아서 5.5mm로 떴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를 하냐 마냐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뜨려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4.5mm로 한번 내봤어요. 이렇게 내봤더니 이게 딱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디건이요, 똑같이 5mm인데 29, 22단이에요 게이지가. 그래서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21콘가 그랬거든요. 단수는 훨씬 더 나왔어요. 거의 30단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좀 가디건이랑 게이지가 비슷해가지고 가디건도 예쁘니까 그냥 가디건을 뜨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디건 도안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바디브 뜨고 있는데, 요게 바텀업이에요. 근데 바텀업인데
앞뒷면을 따로 뜨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떠서 올라가는 바텀업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끝도 없이 길어요. 엄청 길죠. 그래서 한 단을 뜨려면 저는 마음을 먹고 떠야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이거를 다 뜨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뜨다가 말면은 찜찜하잖아요. 이게 원통도 아닌데. 그래서 한 단을 다 떠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고 또 꼬아뜨기예요. 그레고리아 파이버스 도안은 꼬아뜨기가 웬만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걸립니다. 안 뜨기는 꼬아뜨기 하지 않았고요. 겉뜨기만 이렇게 꼬아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떴는데, 지금 한 3.5cm 정도 떴는데, 요 고무단을 6cm를 떠야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도안에 봤을 때 저게 6cm라고 쉽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고무단 길면 예쁘니까 저는 이대로 쭉쭉 6cm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무단을 다 끝냈고요. 이렇게 고무단은 다 끝내고 몸판, 바디를 뜨고 있습니다. 이제 브로큰 립을 20cm가 넘게 쭉쭉 떠 올라가야 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벨베티 가디건 뜨신 분들을 찾아봤더니 뭐 스웨터도 그렇고 얘가 너무 안 자란대요. 그래서 브로큰 립이 너무 안 자라서 힘들었다라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참 완성해서 보면 예쁘긴 예쁜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목이 메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 제가 자막으로 써놨겠죠? 네, 요 실 라일락 멜란지, 알파카 라나 라일락 멜란지는 색상이 진짜 오묘해요. 하늘색이랑 연보라색, 찐보라색이 진짜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너무 좋고 요 랩소디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상이 서로 좀 잘 어울리는 게, 얘는 살짝 따뜻한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되게 쿨톤이라고 하긴 좀 또 애매한데, 얘는 딱 봐도 약간 따뜻한 보라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이렇게 합쳤을 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차가운 계열이 좋다 하면 합사하는 실을 바꾸면 좋겠지만 저는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와, 실 색깔 너무 예쁘다 라고 감탄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벨베티 가디건을 뜨고 있으니까 벨베티 도안을 좀 얘기해드리자면, 벨베티 도안은 그레고리아 파이버스 거잖아요. 근데 그레고리아 파이버스에 벨베티 도안이 무려 5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5개라니. 근데 벨베티 도안이 무려 5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벨베티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 5개 중에 2개는 가디건이고 3개는 스웨터예요. 가디건은 일반적인 그냥 가디건이랑 모헤어 에디션 이렇게 2개가 있고, 스웨터는 일반 스웨터, 오버사이즈 스웨터, 그리고 터틀넥 스웨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무려 벨베티 하나를 가지고 도안을 5가지나 만드신 거죠. 대단하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오버사이즈도 아니고 터틀넥도 아닌 일반 사이즈 요
벨베티 스웨터 도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안은 크기가 되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 커요. 게이지가 커요. 옷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게이지가 좀 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벨베티 가디건과 모헤어 에디션의 차이는 단수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단수가 얘가 한 22단인가 그랬으면 모헤어는 26단인가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단수는 모헤어 에디션에서 가까워서 그걸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을 못했어요. 아, 나 모헤어로 뜨는 거, 그러니까 모헤어로만 뜨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낫겠지 하고 샀는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모헤어 에디션을 사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모헤어 에디션은 한국어 도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도안을 사야 하고요. 근데 우리 영문 도안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샀었어도 잘 뜰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어 도안으로 보면은 좀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뭐냐면 내가 잘못 뜬 거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줄어들어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냥 그런 점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단수는 어차피 길이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길이로 뜨다 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넥라인을 이제 줄이란 대로 줄이고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괜찮을까 걱정이 돼서 넥라인을 뜰 때는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바디를 쭉쭉쭉쭉 떠 나가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겠죠? 바디가 좀 더 자라고 우리는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올 거야 말 거야? 호지야. 여러분, 저는 바디를 이만큼을 떴습니다. 많이 자랐죠? 고무단은 한 5.7cm 정도를 떠줬고요. 6cm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재보니까 5.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디는 앞뒤판을 분리하기 전까지 23cm를 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4cm를 떠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콘사여 가지고 세로 수축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세로 수축 때문에 좀 더 길게 떠주려고 했는데 뭐 내가 얼마나 긴 옷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길게 뜰 필요가 있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냥 24cm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 옷 자체가 총장이 한 46cm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짧게 나와도 뭐 한 2, 3cm 짧게 나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더 뜨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코들은 이렇게 스티치 홀더에다가 걸어 두었습니다. 요건 앞판이고요. 요거는 뒷판입니다. 이렇게 걸고 저는 여기 전구 마커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아니라 빠지지 말라고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멍이 나잖아요. 여기 꽂아 놓은 곳에 구멍이 나는데 저는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뒀는데 이게 싫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혹시 그렇게 꽂아놨을 때 그 이제 올록볼록해지잖아요. 살짝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하면은 이게 이제 뭐 플라스틱, 고무 뭐 이런 소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실이 걸리거나
뭔가 거슬리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걱정을 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 이렇게 계속 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판을 떠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왼쪽 앞판이에요. 왼쪽 앞판을 지금 한 이 정도 이렇게 뜬 건데, 요거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뜨고 나서 여기 줄임을 하잖아요. 넥라인을 만들어 줄 때 원래 만들어 주라고, 그러니까 줄임을 하라고 한 것보다 한 번 더 줄였어요. 마지막에 줄이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한 번 더 반복해 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코가 더 적겠죠? 근데 그렇게 해준 이유는, 제가 원작은 22단인데 스와치를 떴을 때 30단이었어요. 저의 게이지가. 근데 아마 더 크게 뜨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30단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한 28단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단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넥 라인 모양이 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줄임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넥 라인 모양이 조금, 그게 원래 이만큼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면, 저는 단수가 작다 보니까 요만큼에 걸쳐서 그 모양이 만들어질까봐 한 번 더 줄여줬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줄여줬으니까 그나마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앞뒤판을 분리할 때까지 사용한 실의 양은 알파카 라나는 한 7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4분의 1보다는 더 뜬 것 같고 3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딘가 사이인 것 같은데, 지금 70g을 썼으니까 200g 조금 넘게, 한 250g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옷을 만드는데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열매달 이틀의 새벽 안개 모헤어는 얼마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재두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고, 일단 감아 놓은 건 다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콘으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요 새벽 안개 3겹을 4mm로 노비스 가디건을 뜬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 콘을 다 썼을 때 얼만큼 썼었냐면, 팔 한쪽이랑 팔 한쪽에 요 고무단 정도를 남겨두고 다 썼었어요. 그래서 한 콘을 더 산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요거 한 콘을 한 겹으로 사용하면 옷 2벌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성 기준. 그럴 것 같고, 되게 크게 뜨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2겹을 잡고 뜨면 1벌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몇 미리 옷을 뜨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4mm 전후로 쓰면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는 요 실을 한 80g 미만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추측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앞에 써봤던 거를 기준으로 삼아봤을 때는 그 정도 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눈치를 챈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짜잔, 이거 샀다고 했잖아요. 마인드풀 실속 세트. 이게 여기 써진 걸 보니까 카인드니스 세트라고 하네요. 이게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바느리하게 추석 세일 때 샀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리뷰를 하기에는 좀 민망한 게, 이게 나온 지 꽤 되기도 했고, 특히 마인드풀 세트가 한바탕 뜨개인들을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바느리하게에서 이제 론칭을 했을 때도 한바탕 휩쓸고 갔는데, 저는 이제 세일할 때 뒤늦게 사가지고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망해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또 처음 본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실속 세트예요. 그래서 막 전체가 다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마인드풀 세트와 관련된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세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게 담겨져 있고요.
저는 4인치 실속 세트거든요. 제가 왜냐면 손이 굵기는 자신이 있는데 길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길이가 짧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5인치보다는 4인치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짜잔, 3mm부터 6mm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딱 여기 있는 요 위주의 바늘을 상당히 잘 쓰기 때문에 사실 큰 바늘은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뭐 정말 간혹 쓰기야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더 큰 사이즈의 바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속 세트가 저에게는 아주 딱이었고, 저에게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아디 클릭 노블 그 세트였어요. 네모 바늘.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버터 베이지. 그건 진짜 궁금해서 케이블이 궁금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예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트이고, 진저는 그냥 낱개로 사다 보니까 거의 세트 수준으로 다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는 이 세 번째 세트인데, 이 4.5가 왜 비어 있냐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거기에 걸어져 있어가지고 얘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 프로는 상당히 구성이 혜자스럽기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넣어주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 그럼 사서 써. 뭐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약간 치아오그는 좀 그런데, 또 뭐 다른 데도 종종 그런 데가 있는데, 니트 프로는 너희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그거 다 넣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바늘이 몇 밀리인지 알 수 있는, 이건 진짜 진저에 필요한 건데 사실 진저 잘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케이블이 2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짧은 거예요. 긴 거는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스위블이에요. 스위블 케이블이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목이 더 편하다, 아니다 걸려서 불편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뭐가 또 되게 많아요. 다 꺼내볼까요? 뭐냐면 그 바늘 막아놓을 때 쓰는 거예요. 바늘 끝에, 케이블 끝에 이거 막아놓을 때 쓰는 거예요. 요 끝에 여기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뜨개를 처음 접하는 분이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바늘을 빼게 될 때 여기 이렇게 막아놓고 쓰는 겁니다. 근데 한 4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 뜨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옷 입어보고 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안 쓴 지 꽤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케이블만 사도 주잖아요, 니트 프로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친절해요, 니트 프로는. 그래서 제가 니트 프로 계속 쓰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돗바늘도 들어가 있습니다. 끝이 휘어있는 돗바늘이네요. 보니까 끝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런 돗바늘 선호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던데. 자, 그리고 사이즈별로 그게 있어요. 코스링, 이렇게 사이즈별로 코스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나요? 전 안 써요. 사이즈별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왜냐면 이렇게 굵은 걸 어떻게 써요? 사이 벌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탈락. 이렇게 굵은 거 안 씁니다. 아디에서도 저렇게 굵은 거 줬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코스링.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굵은 거는, 저는 뜨개 초반에는 이거를 많이 쓰다가 코바늘 할 때, 처음 코바늘을 입문했을 때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는 정말 급하게 잠깐 표시할 때 아니면 잘 안 씁니다. 왜냐면 걸고 나면 자국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구 마커를 거의 유용하게 잘 쓰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하게 넣어주셔서 감사한데 다 잘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주시니까 감사하죠. 그죠?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써라 하는 것보다야.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넣어주고 이거 다 없어도 되니까 케이블을 하나만 더 넣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케이블이요, 요 바늘 달기 전의 길이가 40cm입니다. 요 40cm짜리가 제일 긴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옷을 하나 뜰기에는 택도 없이 짧습니다. 케이블 하나 더 사셔야 돼요. 뭐 니트 프로를 워낙에 평소에 잘 쓰고 있고 케이블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나는 이제 뭐 세트를 처음 산다, 니트 프로 처음 써본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고, 좋다는 케이블 한번 써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뭐야? 겨우 케이블 요거 주고 써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성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걸 넣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걸 넣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스위블은 아니지만 요거 고정형으로 뭐 다 있고 버터 베이직 세트의 줄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스위블을 제가 요만큼 뜨는 동안 써봤거든요. 앞판을 여기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분리해서 요만큼 떠서 올라가는 동안 얘를 써봤는데 어떻냐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편한 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뜨다가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고정형은 여기 풀렸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걸면 되는데 얘는 돌아가면 이게 원래 그냥 스위블이로 돌아가는 건지 풀려서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저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풀려서 돌아간 적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게 제가 그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게 없네. 근데 케이블 따로 사면 옵니다. 그거 꽂아가지고 꽉 돌린 거거든요. 조임새 넣고 돌린 건데도 이게 유난히 잘 풀리더라고요. 이거 고정형은 그 조임새 안 써도 고정이 엄청 잘 돼서 제가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썼는데, 얘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편한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걸 써서 손목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스위블 케이블을 따로 팔잖아요. 긴 거. 그걸 가지고 옷 한 벌을 전체를 쫙 떠보면 손목에 무리가 갔다 어쨌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에겐 없고 써본 적도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물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근데 여기 실이 뭐 걸리거나 해가지고 불편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여기 안 걸렸는데, 근데 전 지금 4.5mm로 뜨고 있고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3.5mm나 막 3mm 이런 걸 쓰면 여기에 걸릴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다른 분이 누군가가 리뷰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만큼을 뜨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지금 이거를 뜨면 뜰수록 느끼는 게, 내가 그 꼬아뜨기가 있어가지고 그 시작은 넬레 스웨터였던 그 친구를 뜨는 게 진짜 오래 걸렸구나 새삼 느껴요. 꼬아뜨기의 위력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얘는 진짜 금방금방 벌써 뚝딱뚝딱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지나면 거의 8에 아마 저는 돌입해 있겠죠? 그래서 진짜 새삼 다시 한번 꼬아뜨기 진짜 고생했다 느꼈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필이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죠? 근데 막 다른 분들이 저한테 괜찮게 맞는데요 하는데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잡아당겼어요. 제가 엄청 잡아당겨가지고 사진 찍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그게 잠깐 늘어나잖아요. 잡아당기면 그때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주 몸에 핏됩니다. 엄청 붙어요. 그래서 제가 살이 다시 빠져야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아직 급격히 찐 것도 아닌데 제 몸에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진짜 살이 빠지지 않는 한은 입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잘 늘렸을 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버리지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입고 다니세요? 하는데 그 늘려서 찍었던 거라 그렇습니다. 너무 TMI인가요? 네, 무튼 그러면 저는 얘를 계속 쭉쭉쭉 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프로블로거다. 프로 유튜버. 춤 넘치는 우리 다영이 언니. 그러게요. 카페 옆에. 시간까지인가 한데 무료 그 시간까지 있지 않겠지만 우와. 그거 넣어가지고 귀여워. 감사합니다. 나 케이크 나오면 정원이한테 자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만큼 떴을까요? 이만큼을 떴습니다. 바디를 다 뜬 건데 제가 지금 이게 가디건이다 보니까 앞에가 다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왜냐면 끈으로 묶으면 좀 뺐다 꼈다 하기가 어려운데 고무줄을 껴놓으면 뺐다 꼈다가 편해가지고 그냥 노란 고무줄 보이길래 이걸로 이렇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냥 걸어놨죠. 예쁘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해두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사용을 합니다. 영상에서는 한 번도 이런 꼴을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그냥 혹시 저처럼 편리한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 떠서 소매를 뜨고 있는데 여기 유명한 게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안쪽으로 가게 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 한 면이 안쪽으로 가게 하면은 이렇게 안쪽 면은 그냥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반대로 안쪽 면에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 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한 거는 처음이어서 좀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한 게 맞나 하고 영상을 다시 봤는데 저는 일단 하란 대로 한 게 맞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색하죠? 이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거를 뜨고 있는데 제가 이 알파카 라나 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품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용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대체품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대체품은 짜잔, 어때요? 두 개 되게 색감이 비슷한 게 느껴지시나요? 요 실은 솜솜뜨개의 코지 애쉬 그레이 색상인데요. 혹시 기억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 스와치 뜨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나왔던 실이고요. 또 제가 이걸로 My Favorite Things Knitwear 넘버 12 뜨고 있던 그 실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보랏빛이 나는 듯 마는 듯 하거든요. 햇볕에 비춰서 보면 이게 좀 코지 실 자체가 좀 오묘한 색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대놓고 오묘한 게 아니라 오묘한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약간 보라색 느낌이 있으니까 보라색 실을 섞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일라 공방에서 구입을 했던 그 반짝이 모헤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추석 때도 한 번 더 공구를 했던 미래의 제가 뭐 자막으로 넣어놨겠죠? 그 실을
합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반짝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른 그냥 일반 보라색깔 모헤어를 섞어도 이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회색깔에 하늘색과 보라색깔이 섞인 느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색감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색깔 실에 보라색깔 실을 섞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비슷한 손 염색실을 섞어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게 품절된 실이라 아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혹시 대체되는 다른 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알파카 라나는 막 되게 부드러운 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딱 정말 울실의 느낌인데 막 거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느낌인데 코지실은 되게 부드러워서 이게 이너로도 충분히 너무 예민하지 않은 이상은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촉감적으로 좀 부드러운 게 좋다 하는 분들은 이 실을 한 번쯤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나무 바늘로 돌아왔잖아요. 나무 바늘을 지금 쓰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버릇이 있어요. 여기 손 끝으로 이 바늘 끝을 누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 바늘일 때는 괜찮아요. 나무 바늘일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나무 바늘이 아니라 스틸 바늘일 때는 뾰족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아디 클릭 노블도 좀 아팠는데 이번에 썼던 마인드풀도 아팠어요. 진짜 손가락에 구멍 날 뻔했는데 이게 습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눌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니팅 카페에서 봤는데 이 손끝에 진짜 구멍이 남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손끝에 하도 찌르니까 여기가 이제 손끝이 뭐라고 해야 돼? 상처가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손에 구멍 날 것 같아 막 그랬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뾰족한 바늘이 좋은 분들은 마인드풀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끝이 뾰족하면 사실 뜰 때 바늘을 찔러 넣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면서 되게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잘 떠지더라고요. 진짜 그 술술 너무 잘 떠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즐겁게 떴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금 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추석을 끼고도 이 앞에 넬레 스웨터 뜰 때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어떻게 휴일을 그 뜬 날에 거의 절반은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진짜 더뎠는데 심지어 그거 반팔이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꼬아뜨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사실 안 꼬아뜨기는 제가 그거 되돌아뜨기 저만쇼로 할 때만 몇 번 들어가고 거의 다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떴는데도 꼬아뜨기가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벨벳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브로큰 립이라서 후기 보면은 되게 안 자란다 라는 평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정말 꼬아뜨기에 비하면 되게 잘 자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넬레 스웨터는 정말 꼭 굳이 꼬아뜨기로 떠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뜨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넬레 스웨터 후기가 잘 없잖아요. 그게 진짜 꼬아뜨기 장벽 때문에 뜨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진입 장벽으로 그게 작용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매를 뜰 때 이렇게 뜨다가 편물 자체를 돌리지 않고 요것만 이렇게 돌려서 쓰시잖아요. 여기만.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거 놔버렸다가 이게 한 번씩 코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물을 잡고 편물을 돌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방법 같은데 저는 그게 더 편합니다. 저 같은 분이 또 계실까요?
그리고 오늘도 이거 사왔어요. 짜잔. 이거는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입니다. 제가 이거 얼음 없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미지근할 것 같죠? 근데 여기 우유가 차가워가지고 하나도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막 엄청 시원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선선한 계절에 시원하게 마시기가 딱 좋고 얼음이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또 얼음이 녹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얼음이 불편했다, 얼음이 녹는 게 싫었다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마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맛있게 마시면서 계속해서 뜨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만큼 떴습니다. 갑자기 여기 팔도 생기고 앞판도 여기 버튼밴드랑 넥밴드까지 모두 생겼죠. 그런데 제가 고무단을 진짜 좀 다이나믹하게 뜬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 바디 고무단은요 3.75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원작은 1mm 작게 뜨라고 해요. 바디를 5로 뜨니까 고무단을 4mm로 뜨는 거죠. 근데 저는 바디를 4.5로 뜨니까 고무단을 3.5로 떠야 됐는데 이 가디건이 고무단이 되게 좁아서 붙는 그런 형태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게이지가 좀 더 작아서 안 그래도 제일 작은 사이즈로 뜨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작게 완성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3.75로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디를 4.5로 떴고요. 이제 소매단을 떴는데 소매단을 뜨고 나서 제가 깜빡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무단을 제가 순간 0.5 작게 뜬 줄 알고 4mm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디는 3.75, 소매는 4로 떴는데 여기 버튼밴드를 뜨려고 하니까 이게 좀 더 단단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제가 요즘 마인드풀 바늘에 상당히 빠져 있잖아요. 마인드풀 바늘이 3.75가 없어요.
그래서 마인드풀 바늘로 뜨려고 3.5로 떴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무단이지만 서로 다 다르고요. 또 특히 원래는 겉면과 앞면 모두 꼬아뜨기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귀찮아가지고 요 소매랑 바디 고무단은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뜨고 안쪽은 그냥 떴습니다. 근데 버튼 밴드랑 넥밴드는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안쪽에도 모두 꼬아뜨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겉면 앞면 모두 꼬아뜨기를 이렇게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살짝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블로킹을 하면 되기도 하고 그냥 저의 경험상으로는 허벌허벌한 것보다야 약간 타이트한 게 블로킹을 했을 때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괜찮지 않을까 세탁하고 나면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콘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루는 늘어나고 세로는 수축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요 부족한 부분들이 요 세로가 줄어들고 가루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얘 버튼밴은 얘가 가루니까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소매 줄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몇 센치를 뜬 후에 줄임을 하고 또 몇 센치마다 줄임을 해라 뭐 요 정도로 나오는데 그 줄임을 할 때 얘는 브로큰 립이니까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때마다 겉뜨기였던 게 안뜨기가 되고 안뜨기였던 게 겉뜨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선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그 선을 하나를 쭉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 타고 올라가게 하자 해서 물론 방향은 이렇게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뜨기 하나가 중간 지점이 있는데 걔는 끝까지 겉뜨기를 떠주는 게 그 단에서 맞을지라도 그냥 쭉 하나를 타고 이어가도록 그냥 그 하나의 수렴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쁘지는 않은데 그 코를 겉뜨기로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가는 것도 원작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그것도 안 예뻐 보여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것도 이것도 둘 다 안 예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이게 짝수로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게 옆코가 줄어들고 나면은 가운데 코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2번 줄이고 나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자꾸 이렇게 안 예뻐 보이는 이렇게 2번째 줄일 때는 이렇게 맞는데 첫 번째 줄였을 때는 이렇게 안 맞는 그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겉뜨기가 됐다가 여기선 또 안뜨기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시작코 있잖아요. 시작코 부분을 결국 넘어가서까지 그렇게 줄여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가 해도 만약에 똑같은 방법을 써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코 넘어서까지 그냥 같이 떠줬습니다. 어차피 얘는 원통이고 뭐 한 단 차이로 큰일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떠줬고 그래서 뭐 그 단을 넘어서 뜬 것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떴고 이제 2번째 소매를 뜨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인드풀을 쓰고 있죠. 이게 소매통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마인드풀을 한쪽은 달고 한쪽은 데님 쇼팁을 달아도 여기 소매 고무단 달기 직전까지 충분히 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인드풀 달고 뜨는데 확실히 쇼팁으로만 떴을 때보다 한쪽에 마인드풀을 다니까 훨씬 뜨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생이 제가 바늘이 이렇게까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처음 본다고 하는데 제가 마인드풀이랑 되게 잘 맞나 봐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마인드풀 많이 추천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 여러분 마인드풀 안 사셨는데 혹시라도 나는 딱히 바늘 좋은 거 써도 그 좋은 걸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랬던 사람인데 동생의 치아호구를 빌렸어도 잘 모르겠다 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훨씬 잘 떠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선수 여러분이 간결하고 명쾌한 멋진 심판을 응원합니다.
드디어 옷을 다 떴습니다. 사실 완성한 지는 좀 되었는데 단추를 달고 영상을 찍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하고 보니까 옷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떴고 되게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게이지가 당연히 제가 더 작아서 원작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원작 자체의 사이즈를 봤을 때 이게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떠서 더 작게 나와도 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저의 몸을 정확히 알지 못했는지 무튼 옷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근데 팔통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렇게 나왔고 동생도 보더니 옷을 뜰 때는 되게 커 보였는데 뜨고 보니까 완성하고 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바텀업이니까 이거 올라갈 때 옷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드신다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완성하고 나면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은 조금 까슬까슬하기는 해요. 원래 뜰 때부터 부드러운 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까칠까칠하기는 한데 어차피 겨울옷은 안에 저는 내복을 꼭 입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복을 아마 조만간 꺼내서 입을 것 같고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단추는요. 제가 버블 가디건 떴을 때 썼던 그 똑같은 단추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재봤는데 잘 어울리길래 그걸로 그대로 달아줬습니다. 넥 부분은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생각을 해보는데 좀 좁긴 좁아요. 그래서인지 이 가디건을 뜬 분들이 첫 번째 단추를 열고 입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넥라인 파지는 것을 조금 조절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디건이라 입는데 불편하지는 않지만 다 채웠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무단 길이가 조금 아쉬웠어요. 고무단을 이것보다 좀 더 길게 떠줬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안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한 2-3cm 정도 더 길게 뜨시면 더 예쁘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조심스레 해드려봅니다. 왜냐면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는 제가 맞게 한 거겠죠. 전 이게 항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앞면으로 가게만 해봤어가지고 이게 되게 낯선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제가 맞게 한 거겠죠. 네, 근데 이게 포인트라고 하니까 어깨 각을 살려주나 싶기도 하고 포인트가 확실히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옷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할 만한 게 이제 없겠죠? 정보를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 그럼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뜨개의 계절이 왔으니까 이제 더 즐겁고 신나게 뜨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